방정식 풀이 못한 부분 영상 강의 시작할게. 582번 유형 19번인데 지금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 그냥 식이 있고 그 식을 약간 변형한 식이 있을 때 우리가 근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야. 일단 3차식인 게 나왔고 3차식이니까 근은 3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가에서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x는 2가 된다면 얘가 근이겠지. 그러니까 f에 2를 넣으면 0이 된다 라는 거고, 3차 방정식 한 근이 4i래. 여기서 봤을 때 a, b 실수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고 한 근이 허근 나왔네. 그럼 당연히 혈렉은 마이너스 4i 가져야 돼. 그러면 근이 x는 2랑 4i랑 마이너스 4i 나왔으니까 우린 fx를 인수정리꼴로 나타낼 수 있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i, x 플러스 4i 라고 찾아낼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x 대신 2x를 넣었을 때 세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f의 2x도 작성을 할 수 있어. 지금 x 자리에 그냥 다 2x를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4i, 2x 플러스 4i가 돼. 그럼 얘의 근을 찾으려면 얘는 0이다를 풀면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가 되기 때문에 x는 1 또는 2i 또는 마이너스 2i가 되지. 결국 답이 이렇게 3개가 나온 거야. 이 문제는 fx라는 식을 먼저 얻어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으로 바꿔서 근을 구해주면 되는 유형이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밑에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특수하기 지금 유형이 막 19였다 16이었다 이렇더라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있는 585번을 본다면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얘네가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랬을 때 k랑 알파 값을 구해야 돼. 일단 얘를 해석해보자.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지금 요 식에서도 해가 2개, 2차식이니까 얘도 2개가 나올 건데 이 2개 중에서 딱 한 개만 공통인 근을 가져야 된대. 공통근 알파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이 말은 또 2개가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얘네가 공통근 알파니까 일단 첫 번째 식에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에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이라고 했으니 대입을 할 수 있겠지. 대입을 한다면 대입을 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이 0이 되고 두 번째 식에 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k가 0인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같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은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k가 돼. 없을 거 없애고 얘네를 여기 왼쪽으로만 몰아보자. k 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얘네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다면 인수분해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공통인 알파로 묶는다면 k-3이 되고 남는 게 플러스 k랑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로 묶는다 하면 k-3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얘네 또 인수분해가 되지. k-3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그럼 K가 3이거나 알파가 1이어야 돼.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K가 3인 경우부터 보자. K가 만약에 3이라면 두 식은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3은 0.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은 얘네가 아예 식이 같아져 버려. 식이 같아. 그럼 얘는 있잖아. 근이 두 개가 다 같은 거야. 우리 아까 한 개만 공통근 넣어라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지. 결국 알파가 1이었던 거야. K는 3이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알파가 1이라면 한 식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의 근 하나가 알파가 1이 된 거지.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k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k는 결국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 알파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얘도 어렵지 않아. 공통근을 가지려면 하나만 가지려면 또는 두 개 다 가지려면 이 경우는 아예 식이 같아야겠지? 2차 식에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혼자 풀어보고 밑에 문제도 복습하세요. 이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많이 연습해가지고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풀이를 해볼게. 지금 연립방정식 해가 나왔을 때 두 해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를 풀면 되는데 지금 2차식과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최대한 1차식을 예쁘게 변형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는 y 플러스 2가 되므로 이 식을 이제 위에 2차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게 되면 x 자리에 y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4y 플러스 2 y 플러스 y 제곱은 16이다. 이 2차식을 풀면 y 값이 나오겠지. 전개해보면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y 제곱은 6y 제곱 y는 얘랑 얘랑 합치면 플러스 12y에 마이너스 12는 0이 나오고 6으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분해 공식을 사용해보면 y는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이 되겠다. 그치? 그럼 결국 x랑 y를 둘 다 고를 수 있어. x는 두 개가 나오겠지? y 값이 두 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면 x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면 x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은 지금 2루트 3이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루트 3이야. 근데 얘네 어차피 제곱하면 값이 똑같아지겠지? 우리가 구하는 게 제곱이었으니까 결국 제곱하면 12가 답이 됩니다. 13번 바로 해보면 13번은 지금 2차식이 나왔네. 지금 2차 나왔을 땐 무슨 믿음을 가지라 했지? 한 식이 인수분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x-y랑 x-2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고 밑에 식은 그대로 한번 써보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x는 y 또는
x는 2y가 나와야 돼.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겠지. 1, x가 y일 때 밑에 식에 대입해보자. y를 x로 바꿔볼게. x제곱 플러스 2y제곱, 이 x제곱이죠. x로 바꾸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12가 나오네. 그럼 x제곱이 10이니까 x는 풀마 2루트 3이 나와. 그럼 우리 y값도 구할 수 있겠지? x가 2루트 3이라면 y도, x는 y 똑같으니까 2루트 3. 또 이번엔 x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면 y도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와. 이렇게 1번 경우 구한 거고, 이번엔 2번 경우도 구해야지. x가 2y일 수도 있잖아. 2y인 경우. 이번엔 x를 y로 바꾸는 게 낫겠지. x 자리에 있는 애들을 y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4y 제곱 플러스 2y, 아니지, 4y 제곱이죠. 여기도 4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은 12가 나오면서 6y 제곱이 12고 y 제곱이 2이므로 y는 풀마 루트 2가 나온다. 그럼 또 얘네에 따른 y가 루트 2일 때는 x는 2y니까 2 루트 2가 되고, 이번엔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거. 4개의 근이 나온다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연립방정식의 해의 조건, 얘는 따로 다루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된대. 연립방정식인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딱 y가 모일 때 x가 모이다 이렇게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또 다른 말로 x가 만족하는 게 한 개만 나오거나 y가 근이 한 개만 딱 나오면 돼. 한 개 말고 2개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2개라면 x도 당연히 2개니까 이 경우는 안 되고 x가 한 개거나 y가 한 개거나 이 경우를 찾으면 돼. 그러면 일단 연립방정식을 풀던 대로 한번 풀어보면 지금 1차 식이 나왔네. 그러면 얘는 저 식을 y에 대해서 바꿔보면 y는 2-3x가 나오겠지. 그럼 얘를 밑에 식에 대입을 해보자. y 자리가 2-3x로 바뀌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3x 제곱, 얘가 k가 돼야 돼. 그럼 x제곱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k가 돼야 돼. k도 넘겨보자. 그럼 10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이란 말이야. 지금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을 보면 여기서 x의 값이 근이 하나만 나와야 돼. x가 근 한 개만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써주면 된다는 거야. 왜? x가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니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고, 이 판별식이 0이다가 된다면 얘는 실근 한 개를 갖게 되는 거이므로 얘를 써주면 됐던 거지. 지금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써보면 36 마이너스 10 곱하기 4 마이너스 k가 0이다를 풀어주면 돼. 36 마이너스 40 플러스 10k가 0이 되므로 10k는 4니까 k는 5분의 2가 되면 정답이 되는 거야. 얘도 연립방정식만 풀 수 있고 우리 판별식이라는 거만 안다면 업그레이드 된 거지 막 약간 막 어렵게 된 건 아니니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했을 때도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는 유형 20번 604번 문제 풀면은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순서쌍을 모두 구하래. 그냥 얘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런 소리지.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지금 따지자면 1차, 2차인데 지금 인수분해가 딱히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때는 우리 x 플러스 y를 a로 두고 xy를 b로 두자는 거, 이렇게도 푸는 거, 얘가 제일 어려웠지. 연립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저 방정식을 지금 a랑 b로 표현하면 x 플러스 y는 a가 되고 xy는 b가 되므로 a 플러스 b는 11이 되고 ab는 30이 된다.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했지? 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쓰면 돼. t제곱 두근의 합이니까 1차식의 개수로 11t, 두근의 곱이니까 상수항으로 오면 30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돼. 얘는 아주 예쁘게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되니까 t-6 곱하기 t-5는 0이다가 되면서 t는 5 또는 6이어야 돼. 지금 뭐란 거냐면 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1이고 두근의 곱이 30이다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은 a 또는 b가 돼야 돼.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생겨. 첫 번째, a가 6이고 b가 5인 경우. 두 번째, a가 5이고 b가 6인 경우를 둘 다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a가 6이라는 건 x 플러스 y가 6이고 xy가 5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x가 1 또는 y가 5인 경우. 해로 나타내면 x가 1, y가 5인 경우가 있을 거고 x가 5거나 y가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하면 얘도 그냥 방정식 새롭게 쓰면 되긴 하는데 얘도 t에 대한 식으로 보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을 찾게 되면 5랑 1이거든. 근데 얘도 누가 x고 누가 y인지 알 수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 다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도 이번에는 x 플러스 y 합이 5인 거고 xy 근이 6인 거야. 얘도 2차식으로 한번 풀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0인 거야. 그럼 이 해의 근은 2 또는 3이 되거든. 그럼 x나 y가 2 또는 3이라는 거야. 그러면 x는 2고 y가 3인 경우가 나올 거고 x가 3이고 y가 2인 경우 나오겠지. 요렇게. 그래서 순서쌍을 모두 구하면 1,5, 5,1, 5,3, 3,2가 되는 건데, 요 유형이 연립방정식에서는 제일 조금 어려웠던 유형인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t라는 변수를 살짝 도입해서 합을 알고 곱을 하니까 이 2차식의 두 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2차식의 근을 딱 찾아냈을 때 얘네가 a 또는 b라는 거지. 근데 a랑 b가 또 뭐였어? a랑 b는 우리 x 플러스 y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었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었어. 그럼 두근의 합이랑 곱을 또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이 t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잠깐 두는 거야. 잠깐 두는 변수인 거고, 여기서 잠깐 두는 변수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5 또는 1이니까 x 또는 y가 5 또는 1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둘 다 가능한 거고 얘도 똑같이 풀어낸 것 뿐입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풀이 방식을 암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609번 지금 보면은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왔고 얘네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얘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 한번 들어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4차식이고 지금 x 4제곱 x제곱 보이니까 x제곱을 큰 x로 한번 치환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다가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는 x값이 큰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근이 1개, 2개, 0개가 나와. 근데 우리가 큰 x가 x제곱이었잖아.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이 큰 x,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애가 무조건 근 2개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근이 2개가 나와야지만 x가 2개가 나와야지만 x제곱으로 바꿔서 풀었을 때는 근이 총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이걸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실근이 아니라 내실근이야. 내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는 보자. 만약에 x가 하나는 1이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x제곱은 1 또는 마일이 되므로 x는 풀마 1이거나 마이너스 i 1이니까 풀마 i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때는 지금 얘가 허근이지. 그러면 얘는 실근 4개가 아니라 실근 2개인 거거든. 그 말은 우리가 실근 4개를 가지려면 x의 두 근이 둘 다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둘 다 양수. 왜? x제곱이 두 근이 양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나온 식을 다시 가져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거든. 그럼 첫 번째 두 근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근 갖는다. 를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 두 근이 다 양수여야 돼. 두 근이 양수여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걸 쓸 수 있어. 우리 얘의 두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둬보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고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5가 되거든. 두 근이 양수면 합도 0보다 커야 돼. 3이니까 이미 0보다 크지? 그리고 두 근이 양수면 곱도 0보다 커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를 조금 혼자 생각하면서 복습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실근이 4개 나오려면 큰 x가 두 근 양수여야 되는 거고 큰 x가 두 근이 양수려면 지금 요렇게 나온 2차식에서 두 근이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앰뷸런스가 울리네? 들리나? 여기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서 앰뷸런스가 울리고 있어. 다시 여기서 두 분이 양수여야 되니까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걸 얻어낸 거고 판별식만 쓰면 k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판별식은 9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니까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은 0보다 크다가 나오고 마이너스 11이 4k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다가 나오네. 그럼 결국 k는 합치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는 어려우니까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 한번 꼭 잘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 이번엔 활용인데 활용은 사실 식만 같이 세워볼게. 어차피 푸는 거는 너희가 풀 수 있을 테니까 식만 세우는 거 한번 같이 보면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래. 그럼 예를 들어 21이 있으면 2제곱 플러스 1제곱 이런 느낌이야. 그게 73이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와의 합이 121이래. 그럼 우리는 처음 수를 조금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는 거야. 10의 자리 수를 A, 1의 자리 수를 B라고 둔다면 우리는 결국 얘네는 10A 플러스 B가 처음 수라고 둘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제곱의 합이 73이라 했으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73이 되는 거고 바꿨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10의 자리가 B가 되고 1의 자리가 A가 되니까 10B 플러스 A가 바꾼 수가 되는 거거든. 얘네 둘을 합했다고 하니 11A 플러스 11B가 결국 121이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73이면서 A 플러스 B 11로 다 나눠지거든. 얘는 11이다. 얘를 풀면 돼. 근데 지금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희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거라 활용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한번 밑에 것도 식을 직접 세우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부정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네는 어떤 거냐면 부정방정식이라는 자체가 해가 너무 많은 거야. 해가 너무 많아. 근데 언제 해가 너무 많을 수 있냐면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 있지. 자연수 조건이 있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실수 조건이 있거나 또는 여기 이렇게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 지금 실수, 정수, 자연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부정방정식의 핵심은 그냥 이것만 생각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해를 직접 찾아내는 거야. 가능한 해를 대입해가면서 직접 찾기거든. 세 문제 같이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데 얘는 대부분 심화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으로 해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 엄청 고난이도의 문제 안에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게끔 그렇게 줄 거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는 게 좋고 기말고사 문제로 나온다면 아마 이 전 단계를 해석하지 못해서 못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식은 2x 이런 식이 나왔어. 근데 부정방정식은 뭐라고? 무조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묶는 수밖에 없네. 공통인수로 묶어보자. 지금 2x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2x로 묶으면 y-2가 되는 거고 뒤에 남는 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는 공통인수로 묶고 인수분해 그러니까 고백꼴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2x로는 묶었지만 뒤에가 더 이상 묶이지 않아. 이럴 때 식 조작을 해줘야 돼.
앞에 지금 인수가 y-2로 나왔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y-2로 묶이게끔 식조작을 해주는 거야. 봐봐. 이 x는 y-2야. 지금 일단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y-2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식조작을 하는 거지. 근데 원래는 지금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주면서 우리는 플러스 6이라는 상수항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원래 있던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 여기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야. 이렇게 10.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y-2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돼. 2x-3은 0으로, 10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부정방정식의 첫 번째 풀이 과정이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그 다음은 이거야. 10. 두 수를 곱해서 10이 나오려면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5 곱하기 2, 10 곱하기 1밖에 없거든? 이걸 만족시킬 수 있게 자연수를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10을 만들려면 여기가 1 곱하기 10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y는 3이어야 하고 x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2x-3을 10으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우 없는 거고 이번엔 2 곱하기 5가 되려면 여기가 2 곱하기 5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y는 5가 돼야 되고 x는 4가 되면 2 곱하기 5를 만족시킬 수 있게 돼. 이 경우 가능한 거고 이번엔 5 곱하기 2를 만족시킬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때는 y는 7이어야 하고 x는 이때도 자연수가 없네. 이때 안 되고 이번 10 곱하기 1을 만족하려면 y는 12여야 하고 x는 2여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게 나온 거야. 왜? 얘네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얘네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 답은 14가 되는 겁니다. 실수 조건 얘도 한번 같이 해보자. 얘도 인수분해가 핵심.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보니 지금 3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애로 인수분해가 돼. 묶을 수 있어. 인수분해가 아니라 얘는 9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y제곱이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2y제곱이었으니까 뒤에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 남을 거야. 왜? y를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 결국 3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0이 나와. 여기서 생각하는 거 제곱을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결국 3x 플러스 y는 0이 되고 y-2는 0이 되지. 결국 y값은 2가 되는 거고 x값은 3x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2 넘어가고 3분의 2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x 플러스 y는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4가 정답이 되는 거야. 마지막 문제. 얘도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이 정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얘는 풀이 방법을 조금 이해 후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 아까 뭐라 했지?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해. 그러면 m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하고 2m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겠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얘네 둘 다 양의 정수인 거야.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m 플러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2m 플러스 2가 될 때 우리는 m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m 값을 잠깐 없애줄 거야. 어떻게? 여기에 2배를 해보자. 그럼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2m 플러스 4가 되지. 위에서 아래 걸 빼줍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좌변에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남고요. 우변엔 마이너스 2가 남지. 그럼 얘를 한 변에다 몰아보자.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여기서는 또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공통인수로 묶어서 알파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는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원래 플러스 2였는데 지금 플러스 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는 0으로 아까 했던 인수분해처럼 조금 해준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2로 묶는다면 알파 마이너스 2는 2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까처럼 두 수를 곱했는데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밖에 없어. 1 곱하기 2라면 베타가 3, 알파가 4여야 하고, 2 곱하기 1이라면 베타가 4, 알파가 3이어야 돼. 그치? 근데 우리는 뭐 두 경우 다 어차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7이 되지. 아까 m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얘가 m 플러스 2가 돼야 돼. m은 결국 5가 된다. 부정방정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할 건데, 사실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뭐 양의 정수 조건, 음의 정수 조건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너희에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되는 사람은 한번 꼭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상위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영상을 보고 나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한다면 앞에 부분들을 중점으로 복습을 꼭 해주시고, 특히 연립방정식 1번, 2번, 3번, 4번 이 유형 다 풀 수 있어야 돼. 부정방정식과 여기 활용 부분은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이해가 안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잘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